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자, 추석 잘 보내셨죠? 오래간만에 저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말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래간만에 좀 올리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자, 연일 상승하고 있죠, 시장이. 미국 시장 빠져도 상승하고,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쉴 때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 하다가 지수는 어느새 보면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이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적당히 현금화하고, 시장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신호를 소리 없이 줍니다. 하락으로 전환될 때도 소리 없이 주고, 상승으로 바뀔 때도 소리 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지금의 하락장이라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하락한 다음에는 상승하고 또 상승한 다음에는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느 쪽으로 배팅하는 게 유리하냐? 저는 그래요. 하락장을 어느 정도 마무리 졌다는 몇 가지 신호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 것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하락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장으로 좀 접어드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상승장이라고 해서 뭐 2020년대 코로나 이후에 급등장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회복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2010년도라고 볼 수 있나요? 2010년도부터 뭐 한 2015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마무리 짓고 일시적으로 급등 장세가 있지만 그거는 너무 빠졌기 때문에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기업이 실적에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장세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냐면, 몇 가지 신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게 뭐죠? 첫 번째가? 인플레잖아, 인플레. 인플레가 지금 2달 연속 꺾였잖아요. 인플레가. 미국,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인플레가 꺾였다. 한 달이면 그런 일 할 수 있는데 2달 연속 꺾였고요. 이달에도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가 꺾였다는 얘기는 시장에, 우리가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 중에 인플레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끝났으면 상승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하고도 연관된 게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 환율이 완전히 꺾였어요. 오늘 또 얼마입니까? 123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450원에서 내려왔잖아요. 단기간에 그것도. 둘이 같이 연관된 거예요. 인플레 환율은. 이것도 이제 달러 강세가 끝났다. 또 연관된 게 또 있죠. 얘하고 연관된 게 금리. 근데 요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요거는 확실치는 않아요. 요거는 확실치는 않은데 이 둘은 확실해요, 거의. 인플레하고 환율은 잡혔어요. 근데 금리는 아직 진행형인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뭐냐면, 야, 이제 금리도 내릴 만큼 다 내렸다 이거예요. 금리도 내릴 만큼 내렸다. 그러면 앞으로 많이 올려봤자 0.25씩 2번이다. 그러면 시장은 벌써 반응한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한 거예요, 국채가.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국채는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우리 시장은, 이제 하락장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돌아선다. 뭐 그런 느낌을 좀 갖게 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또 신호를 찾을 수 있는 게, 외국인 매수예요. 이것도 앞에 나온 그런 지표 같은 개념이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작년 한 해 동안 파는 게 8조 원인데 올해 벌써 이 추세로 나가면 작년에 팔았던 것보다 더 살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 샀냐면 제가 간단히 보면
자, 오늘 건 집계도 안 냈지만, 잠깐 볼까요? 자, 외국인 매수가 1조 원 지금 거의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1월 달에 안 지났죠. 그러면 작년 파는 속도보다 올해 사는 속도가 더 센 거예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추세가요, 심상치 않아요. 어, 이 얘기는 뭐냐? 앞에 나왔던 인플레, 그 다음에 환율, 금리.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세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외국인 매수세.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에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바닥을 쳤던 게 뭐냐면 반도체예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7% 상승했어요. 우리가 쉬는 동안.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은 거죠. 작년 10월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반등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쉬는 추석, 설날 그때만 단 이틀 동안 7%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기술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진작을 쳤다는 얘기죠. 작년 10월에 이미. 그러면 우리 시장은 당연히 미국이 바닥을 쳤으니까 바닥을 쳤다고 보는 거죠. 자, 이 상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건 뺐습니다. 자, 인플레, 환율, 금리, 외국인 매수, 기술주 반등. 한 가지 더 넣는다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급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시장은요, 이제는 우리가 하락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이 상승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걱정하고 서서히 종목에 대한 배팅이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시장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투자한다. 물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걸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많이 올랐죠. 코스피 200만 봐도, 뭐, 대형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물론 뭐, 개별주도 많이 갔지만, 코스닥도 2차 전지가 또 갔어요.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또 상한가 치고, 안랩도 상한가 쳤네요. 이런 건 다 의미 없는 거죠. 시장하고는. 뭐, 여당 경선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관련주잖아요.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이런 뭐 AI 관련 기술주들, 뭐 이런 것도 로봇주들, 뭐 이런 건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상승을 하니까요. 이런 것은 절대 살 필요 없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매각 이슈, 공개 매수 이런 거 다 영향인데, 자, 지금은 이런 개별주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장을 보면, 시장이 이제, 약간 위험 회피 성향에서 위험 선호 성향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는 시장 참가자들이 바닥을 찍었다는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너무 두려움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바스켓 비워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도 올랐지만, 바스켓을 비워야 돼가 아니고, 내 종목이 많이 올랐으면 그 종목만 좀 줄여주고, 못 오른 종목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내 종목, 올랐던 종목은 좀 쉬어가고, 못 오른 종목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쉬는 날도 상승하고, 상승한 날은 또 상승하고, 뭐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그동안에 손실났던 것을 조금 만회를 해놓으면, 투자할 때 굉장히 선택의 폭도 넓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고, 설사 조금 얕은 조정이 와도 내가 견디내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 아직 강세장은 아니에요. 약세장 속의 반등인데요. 꽤 컸죠, 반등이. 이런 반등 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 마찬가지. 이런 반등 자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반등 자리를 놓치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이때 또 더 못 사요. 더 못 사.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뭐 이런 때도 현금화 할 필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식은 일정 부분 위험을 좀 감수해야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200일선 가까워졌죠, 여기. 이 부분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덜 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주식을 팔고 도망갈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자, 이건 코스피 200이네요. 자, 코스피 한번 볼까요? 내내 뭐 차트는 비슷할 건데, 자, 코스피 비슷하죠. 코스피 200하고 내내 뭐 200일선 여기죠. 여기 지수상으로 2400 얼마입니까 이게? 28인가요? 네, 이 정도. 2428. 이 정도가 굉장히 고점권이다. 지금이 2428인데? 이게 뭔가 잘못됐네.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이게 HTS가 보니까 오늘 거 차트가 적용이 안 되네, 보니까. 제가 뭘 잘못 눌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금요일자까지 차트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 무시하시고요. 오늘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차트는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차트 붙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오늘 차트 여기라고 보시고요. 지금 차트가 지금 적용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딱 붙었는데, 오늘 2428이죠, 지금. 그러니까 딱 붙었어요, 여기. 200일선에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조정 받아봤자 옆에서 거의 횡보하는 거지 크게 조정 안 받는다. 왜냐하면 바닥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게 두렵다고 그러면 대장주를 보시면 돼요, 대장주. 대장주. 자, 얘는 돌파했잖아요. 63,400원. 얘는 또 적용이 돼 있네, 차트가. 자, 삼성전자가, 여기 돌파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200일선 돌파했잖아요. 그럼 우리 지수도 돌파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돌파했죠. 보시면, 하이닉스는 아직 멀었네요. 자, 이 삼성전자가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너무 200일선 가까이 왔다 그래가지고 겁먹을 필요 없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시황으로 가서 뭐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자, 너무 지수가 지금 조정권에 가까워졌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수 차트를 보시면 조정권에 가까워졌죠. 오늘 차트는, 오늘 봉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자, 조정권에 가까워졌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많이 오른 종목을 좀 비워내고, 못 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조정이 오더라도, 그 못 오른 종목이 그런 때도 오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조정권이 좀 지수는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비투라든가 뭐 과도한 레버리지 뭐 이런 건 좀 조심하시되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좀 투자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뭐를 볼까요? 나스닥 선물 한번 오늘 조금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으로 선물이 조금 들쭉날쭉했어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좀 부진하게 발표를 했는데, 클라우드 쪽에서는 또 실적을 선방했다고 그래갖고, 아까는 시간에서 아침에는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은 또 급락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우리가 쉬는 동안 4%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도 문제가 없는 시간대가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기술주 테크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요. 2차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미국도 전통적인 관련주,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쉬어갈 때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좀 쉬어갔잖아요. 그러면 조금 오른 종목이 과다하다 싶으면 그런 종목을 좀 팔고, 오늘 같은 날 뭐 철강, 신재생, 건설 등에 또 빠졌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교체 매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투자의 스킬이다. 말 그대로. 그러면 조정이 왔을 때도 크게 문제 없이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